여러분, 식사 후 30분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사 후 이것을 하면 뇌졸중 위험을 3배나 높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신 68세 김영수 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김영수 님은 평생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과 후토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손의 부위에 경미한 뇌졸중이 발생했던 겁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매일 저녁 식사 후 이것을 하는 습관이 있으셨더군요. 선생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평생 술, 담배 안 했는데? 김영수님의 이 질문이 오늘 영상 내용의 시작점입니다. 식후 30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활발하게 소화작용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이것을 하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또한 소화를 위해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입니다. 제 50년 의료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오늘은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식사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뇌졸중 위험을 줄이고 소화력 개선과 영양소 흡수 증가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5세 노인 전문의사 정기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식사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5세가 된 저도 여러분과 같은 세대로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60대 이상이 하면 절대 안 되는 식사 습관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후 30분 이내에 눕는 것입니다.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72세 박명자님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박명자님은 매일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워서 드라마를 보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속이 쓰리다는 증상으로 저를 찾아오셨는데 정밀검사 결과 위식도 역류질환과 함께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박명자님께 식사 후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은 앉아 계시거나 가볍게 걸으셔야 합니다 라고 조언드렸습니다. 처음엔 50년 넘게 해온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선생님 정말 달라졌어요. 속쓰림도 없어졌고 잠도 더 잘 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식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식후 30분 규칙을 알려드립니다. 식사 후 30분은 천천히 걷거나 앉아서 대화를 나누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TV를 보더라도 소파에 앉아서 등을 바르게 세우고 보시길 권합니다. 제 개인적인 습관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75세인 지금도 저녁 식사 후 아내와 함께 30분간 동네를 산책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가볍게 움직이거나 설거지를 돕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제가 지금까지 큰 병 없이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식사 직후 과일이나 디저트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 많이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과일은 좋은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난해 제 진료실에 오신 67세 이정현 님의 경우 매일 식사 직후에 사과나 배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식사 직후 과일 섭취가 문제였습니다. 식사 직후 과일을 섭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일에 포함된 당분과 산이 위에서 일반 음식물과 만나 발효 과정을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가스가 발생하고 소화 과정이 방해받으며 영양소 흡수도 저하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소화 기능이 이미 약해져 있어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정희님께 저는 식사와 과일 섭취 사이에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세요. 또는 식사 30분 전에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3개월 후 이정희님은 소화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내도 예전에는 식사 후 바로 과일을 내놓곤 했습니다. 제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한 후 우리 부부는 이제 오전 간식이나 식사 2시간 후에 과일을 즐깁니다. 아내의 만성 속쓰림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디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직후에 달콤한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뿐 아니라 소화를 방해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습관은 식사 중 다량의 물 섭취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의 오랜 환자였던 70세 최동철님은 식사할 때 항상 큰 물잔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소화 불량과 영양 흡수 문제로 체중이 계속 감소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 식사 중 과도한 물 섭취가 문제였습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화 효소가 희석되어 소화 기능이 저하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위산과 소화 효소의 분비가 이미 감소해 있는데 여기에 물로 더 희석시키면 소화력은 더욱 떨어집니다. 최동철님께 저는 식사 30분 전에 한 잔의 물을 마시고 식사 중에는 소량만 마시되 식사 후 30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최동철님의 소화 기능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습관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의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식사 중에는 소량만, 그리고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다시 물을 마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루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소화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갈증이 나서 식사 중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이때는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식사 중 과도한 물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피해야 할 습관은 과식과 빠른 식사입니다. 배고플 때 먹고 배부를 때 그만 먹으면 되지, 뭐가 그리 복잡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이 젊었을 때보다 더 길어집니다. 즉, 배가 실제로는 이미 찼는데도 뇌가 그 신호를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65세 정수영님의 경우가 기억납니다. 정영수님은 평생 빠르게 식사하는 습관이 있었고 항상 배가 부를 때까지 먹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비만, 고혈압, 그리고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빠른 식사와 과식이 왜 문제일까요? 첫째, 뇌가 포만감을 인식하기까지 약 20분이 걸립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빨리 먹으면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둘째, 충분히 씹지 않으면 소화에 부담이 갑니다. 우리 나이에는 소화 기능이 이미 저하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셈입니다. 정영수님께 저는 8분 식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입 먹고 8번 이상 씹기, 그리고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물 한 모금 마시기를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배부름의 80%에서 식사를 멈추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6개월 후 정영수님은 8kg의 체중 감량과 함께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적게 먹어도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부모님은 항상 밥상에서 천천히 먹으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조언이었습니다. 저 역시 바쁜 의사 생활 중에도 식사 시간만큼은 최소 20분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충분히 씹고
배부름의 80%에서 멈추는 것이 제 건강 비결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피해야 할 습관은 식후 바로 커피나 차 마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바로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을 일상적인 습관으로 갖고 계십니다. 특히 요즘은 식당에서도 식사 후 커피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죠. 제 진료실에 오셨던 63세 윤미경 님은 매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철분 결핍성 빈혈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평소 육류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데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식후 바로 커피나 차를 마시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커피와 차에 포함된 카페인과 탄닌은 철분과 칼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중이나 식후 바로 커피를 마시면 철분 흡수율이 최대 6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식후에는 이미 소화를 위해 위산이 충분히 분비된 상태입니다. 이때 추가로 위산이 분비되면 위식도 역류나 속쓰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윤미경 님께 저는 식사와 커피 사이에 최소 1시간의 간격을 두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윤미경 님의 빈혈 수치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제 아내도 예전에는 식사 직후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이런 지식을 공유한 후 우리 부부는 이제 식사 후 최소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커피나 차를 즐깁니다. 간단한 습관 변화였지만 아내의 칼슘 흡수 문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영양소 흡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후 음료는 물이 가장 좋고 커피나 차는 식사와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즐기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5가지 식사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식사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전 5분 심호흡입니다. 노년기에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며 스트레스는 소화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소화에 필요한 혈액과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제 환자 중 오래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68세 장현우 님은 항상 바쁘게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러 봉사활동과 취미생활을 하시며 식사는 항상 서둘러 하셨습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죠. 저는 장현우 님께 식사 전 5분 심호흡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식사 전 편안한 자세로 앉아 5분간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셨지만 한 달 후 식사가 더 맛있게 느껴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호흡이 왜 중요할까요? 심호흡은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휴식과 소화 모드로 몸을 전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효소와 이액의 분비가 촉진되고 장의 연동 운동도 원활해집니다. 제 자신도 75세인 지금도 매 식사 전 5분간 심호흡을 합니다. 바쁜 진료 일정 중에도 이 시간만큼은 꼭 확보합니다. 이 습관 덕분에 제 소화 기능은 나이에 비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사 전 5분 심호흡을 시작해 보세요. 단순히 숨만 깊게 쉬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대한 감사함과 기대감을 가지며 호흡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둘째로 권장드리는 습관은 식사 구성의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더 적은 칼로리를 필요로 하지만 영양소 요구량은 오히려 증가하거나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의 식사는 영양 밀도가 높아야 합니다. 제 환자 중 71세 김영애 님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김영희 님은 평생 흰 쌀밥과 고기 위주로 식사하셨는데 최근 들어 만성 변비와 피로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영양 분석을 해보니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충분했지만 식이섬유와 미량 영양소가 크게 부족했습니다. 저는 김영희 님께 나의 식사 접시 규칙을 알려드렸습니다.
접시의 절반은 다양한 색상의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은 통곡물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또한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김영희 님은 변비 증상이 크게 개선되고 에너지 수준도 높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채소가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의심했는데 이제는 채소 없는 식사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셨죠.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근육량 유지를 위해 젊은 성인보다 25에서 50%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분들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식사 습관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침에 삶은 계란이나 두부,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가슴살, 저녁에는 콩류나 두부를 통해 하루 종일 단백질을 고르게 섭취합니다. 또한 매일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상 채소를 먹기 위해 노력합니다. 식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무지개 식단이라 불리는 다양한 색상의 음식을 매일 조금씩 먹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빨강 토마토, 주황 당근, 노랑 호박, 초록 시금치, 보라가지 등 다양한 색상의 채소와 과일은 각각 다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셋째로 권장드리는 습관은 작은 그릇 사용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필요 칼로리는 줄어들지만 오랜 식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죠. 이럴 때 간단한 방법이 바로 작은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69세 이상호님은 은퇴 후 체중이 10kg 이상 증가했습니다. 활동량은 줄었는데 식사량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큰 공기에 밥을 가득 담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호님께 단순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그릇보다 20% 작은 그릇을 사용해 보세요. 놀랍게도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3개월 만에 4kg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습니다. 작은 그릇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뇌는 상대적인 양을 인식합니다. 같은 양의 음식이라도 작은 그릇에 담으면 가득 차 보이고 큰 그릇에 담으면 적어 보입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음식을 다 먹으면 심리적 만족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제 아내와 저도 5년 전부터 식기를 모두 작은 사이즈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금세 적응했고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조절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부부 모두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그릇 사용은 특히 밥이나 면류 같은 탄수화물 섭취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반면 채소는 큰 그릇에 담아 많이 먹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그릇 전략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도 밥그릇과 국그릇 크기를 한 단계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약간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됩니다. 식사 후 허기가 느껴진다면 과일이나 채소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장드리는 습관은 정기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입니다. 우리 몸은 생체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특히 소화 기능과 호르몬 분비는 일정한 패턴을 따르는데 이를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면 이 생체 시계가 규칙적으로 작동하여 소화 효소와 호르몬이 적절한 시간에 분비됩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74세 박정수님은 은퇴 후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졌습니다. 때로는 아침을 건너뛰고 때로는 밤늦게 야식을 드셨죠. 그 결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도 저하되었습니다. 저는 박정수님께 일주일간 식사 일지를 작성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식사 시간이 매일 2~3시간씩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매일 30분 이내에 오차로 같은 시간에 식사하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달 후 박정수님은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니 배고픔이 예측 가능해졌고 과식도 줄었습니다. 게다가 잠도 더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기적인 식사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인슐린과 같은 대사 호르몬은 일정한 패턴으로 분비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이 패턴을 방해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식사는 과식을 방지합니다. 배고픔이 극에 달할 때까지 식사를 미루면 과식하기 쉽습니다. 제 경우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도 식사 시간만큼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30분, 저녁 6시 30분. 이 시간은 거의 변함없이 지켜왔습니다. 응급 상황이 있을 때도 30분 이상 식사를 미루지 않았죠. 이런 규칙성이 제 건강에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습관들이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상 한 가지 습관이 자리 잡는 데는 약 3주가 걸립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50년 의사 생활을 하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큰 결정 몇 개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의 합입니다. 약보다 강한 것이 바로 이 일상의 습관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몸과 영혼을 모두 채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그리고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건강한 습관을 통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식사 습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